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수꾼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파수꾼 작품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좀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에 자, 이렇게 해설자, 촌장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해설자와 촌장이 지금 그 같은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운반인도 나옵니다. 운반인도 결국 촌장이 운반인의 역할도 촌장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해설자도 연기를 하고 운반인도 연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1인 다역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죠? 1인 다역 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해설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극은 해설자가 없습니다. 따로. 해설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소설로 따지면 서술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해설자를 넣어 둠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극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어떤 시도다라고 해서 실험극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실험극의 특징, 이 해설자 말고도 위에 나오는 1인 다역, 자, 요것도 실험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인 다역을 쓰는 것도 실험극의 특징. 그러면 이 극에서 역시 실험극의 특징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는 읽으면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물론 우리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극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는 결국은 인물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극도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자, 이거를 잘 살피면서 우리는 그걸 읽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상징적 소재 또는 행위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읽어 나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들을 설명한다. 자, 우리 요렇게 지금 대사 외에 가로로 인물의 어떤 그 행동이나 또는 표정, 외양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를 극에서는 지시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먼저 지시문이 들어있네요. 자, 이곳은 황량입니다. 이리때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자, 이 망루가 이 극의 핵심적 무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망루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파놉티콘과 같은 어떤 감시와 통제, 어떤 단절의 의미를 가지는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묶으면 이 극의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거죠. 자, 시간의 흐름에서 이 희곡이, 즉 연극이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의 시간적 배경,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이 해설자가 시간적 배경과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공간적 배경은 막루입니다. 자,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루 위에 있으니까 이 파수꾼은 누구? 황야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파수꾼 갑니다. 자,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이 파수꾼 가의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막루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위아래 즉 수직적으로 분할됨으로써 단절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막루 아래와 위가 단절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위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위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죠. 즉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권력을 지닌다라는 것이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인다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또는 뭐 허상과 같다. 자,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권력은 실체가 없는 허상과도 같다. 자, 이런 거. 자,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이 늙으신 할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와서 저 막루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파수꾼 가는 나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백 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선 저 막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 인물이 되었던 거지요. 즉 이 파수꾼 가는 한마디로 상징적, 그러니까 파수꾼 가 앞에서 또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인다고 해서 실체가 없고 뭔가 허상의 이미지를 가진다라는 것처럼 파수꾼 가는 어떤 가상의 인물 또는 상징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그럼 파수꾼 가는 가상의 인물이니까 실제로 이 극에서는 뭐 파수꾼 가는 없나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파수꾼 가라는 인물의 의미가 뭔가 상징적이고 뭔가 가상의 인물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수꾼 가는, 물론 연기는 그 배우가 연기를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파수꾼들. 자, 또 다른 파수꾼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누구다? 파수꾼 나와 답니다. 자, 선생님이 파수꾼에다 세모를 치는 거는 이 파수꾼이 촌장을 도와서 어떤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를 치는 겁니다. 부정적 인물로서. 자,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막루 아래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양철북, 이것도 여기다가 세모를 한번 쳤게요. 자, 세모 또는, 자, 여기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그을게요. 자, 우리 요 밑에 조금 좀 비슷한 색깔로, 이 색깔이 제일 비슷하겠네요. 자, 이렇게 밑줄을 꺼서, 이것도 이 양철북도 좀 상징적 소재인데, 바로 우리 파수꾼 가가 이리떼의 존재를 알리면 나다 아래에서 양철북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떼를 발견했다고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두드린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양철북은 역시 마찬가지로 민중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민중 통제의 수단이 되고, 여기서 이리떼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양철북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는 황야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달되고, 그럼 주민들은 이리떼의 내습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이리떼 바로 나중에 보면, 물론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이리떼가 내습 공격한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민중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 촌장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 게 파수꾼들이고 자 근데 실제로 나중에 파수꾼 다가 발견하게 되지만 이 이리떼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흰 구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떼는 가상의 적으로서 이 독재자의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민중 통제의 수단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치 이거는 우리 독재 정권 1970년대 독재 정권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그런 거짓을 조작했던 거를 북풍 공작이라고 하거든. 자, 이런 북풍 공작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 이렇게. 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리때는 무척 교활하죠. 그들이 습격이 탄로난 걸 알아채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리때를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마을이 유지되고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죠? 촌장은 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해설자의 어떤 이 희곡에 대한 연극에 대한 해설인데 자 앞에 시공간적 배경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인물 소개가 되겠죠.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막루와 마을 사람들 마을 간의 상황을 소개해 줍니다. 이 이리떼를 활용한 자 이렇게 지금 해설자가 이 전체적인 파수꾼 이 연극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중략이 있는데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막루 위에 있는 파수꾼 가가 권력의 앞잡이죠. 그죠? 오늘 뭐 권력의 앞잡이라고 할게요. 이리떼가 온다고 외치면 막루 아래에 있는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친다. 소년 파수꾼 다는 이리떼가 온다는 외침에 겁을 먹어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엎드리기에 바쁘다. 자 지금 이 소년 파수꾼 다의 성격이 드러나 있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겁니다. 자 파수꾼 다는 어떤 성격이다. 겁이 많죠. 자 그거를 이런 행위를 통해 드러냈으니까 이거는 직접적 제시입니까? 아니면 간접적 제시입니까? 그죠? 간접적 제시죠. 자 마을과 파수꾼들 사이에 오가는 운반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운반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둘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진실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징합니다. 언론을 자 마을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우리 앞에서 정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우매한 민중을 상징한다. 자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이리떼 어떤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를 조장해주는 두려움을 조장해주는 대상이 되겠죠.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죠? 파수꾼 단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파수꾼 단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막루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는 황야를 향해 파수꾼 가가 이리떼가 온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리떼라는 존재는 가상의 적이었고 그 진실은 이리떼의 어떤 진짜 존재는 흰 구름이었죠. 그래서 이 흰 구름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자 충격에 빠진 파수꾼 다는 이리떼가 없음을 파수꾼 나에게 말하지만 파수꾼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파수꾼 나는 진실을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 나는 어떤 촌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진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 우리 현대시 중에 기형도 시인의 작품 중에 이거랑 매우 유사한 맹목적인 신뢰, 맹목적인 믿음과 관련된 어떤 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그 겁을 먹고 있었던 존재인 이리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죠. 흰 구름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역시 연결시켜서 이런 독재 정권의 어떤 그 정보 차단, 독재 정권의 어떤 민중에 대한 통제 이런 거를 비판하는 소설 그 현대시가 또 신동엽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목을 말해주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시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리때가 없음을 알린다. 자, 촌장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촌장을 제외하고는 이 막루와 마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운반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운반인을 통해서 촌장에게 알립니다. 자, 그런데 뒤에 뻔하죠. 이 촌장이 왜곡한 정보인데 그 왜곡한 어떤 기만한 주체에게 그 기만한 내용, 즉 진실을 얘기한다. 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뻔하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중략 부분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할 건데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파수꾼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좀 짚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복습을 좀 하고 자, 그리고 물론 이 파수꾼 전문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꼭 전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 자료와 뭐 전문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꼭 같이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